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를 둘러싼 노이즈가 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에 워낙에 관심이 많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이제 급락할 때라던가 혹은 테슬라에 대한 좋은 기회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그런 기회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테슬라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는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도 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놓쳤으면은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압도적 1위 기업 샤오펑, 중국 자율주행 선두주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저는 테슬라 대신에 샤오펑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한 두 달 전에 분석해드린 영상이고, 그 당시에 샤오펑의 주가는 약 12달러대였어요. 그 당시 샤오펑 주가는 약 12달러인데 현재는 한 2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는 약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멤버분들께 이제 제 계좌를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좋은만 기쁨 더하게 우리 필사단 멤버분들께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한 2주 전쯤에도 한 번 더 샤오펑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올해 대장 섹터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를 위협할 단 한 종목,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글로벌 유일기업, 샤오펑,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그 당시에 주가는 약 17달러대였어요. 지금은 약 20달러 정도 되니까 역시나 2주 전에 비해서 주가는 한 15%가량 상승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샤오펑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자율주행을 좀 보고 있는 와중에 왜 테슬라를 좀 보고 있느냐, 좀 말씀드려 본다면, 자율주행의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자율주행을 보고 있고, 자율주행의 대장은 테슬라라는 것입니다. 주가는 최근에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려 볼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특히 유럽 쪽에서의 판매량이 좀 급감하고 있어요. 거의 50%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50% 정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독일 한 60%, 약 60% 급감했고요. 프랑스 63% 급감했고요. 스페인 75% 정도가 급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급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중국차의 경쟁력이 워낙에 뛰어나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제가 텔레그램방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2월 26일인데 오늘 텔레그램 분석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는 테슬라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도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댓글에 링크 올려드리니까 무료방에 입장하실 분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린 방은 유료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왜 테슬라의 그런 차량이 이런 식으로 급감하고 있느냐, 특히 유럽 쪽에서 급감하고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모델 Y가 나옵니다. 네, 새로운 모델 Y 시리즈가 곧 출시가 돼요. 몇 달 내에 출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똑같은 시리즈에서 차세대 모델이 나오는데, 과연 판매량이 급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플 시리즈 17이 나오면은 그 전 시리즈 16은 판매량 급감합니다. 갤럭시 S25 나오면 그 전 시리즈 S24는 판매량 급감해요. 이거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브랜드, 특히 신생 전기차 브랜드는 모델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 전분기 실적은 박살나요. 이건 테슬라도 어쩔 수가 없겠죠. 따라서 테슬라의 판매량 급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던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있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구입까지 가는 경우, 구매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라던가 혹은 기술력에 대한 차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 모델 Y 주니퍼가 출시될 것이고, 몇 개월 내에 출시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모델 Y에 대한 생산 차질이 현재로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주니퍼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차피 수요도 감소하는데 공급도 감소가 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결국
이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해서 판매량에 대한 그런 시스템보다는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를 자율주행 대장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나마 샤오펑 정도가 비빌 수 있는 수준인데, 샤오펑도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로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을 하라고 한다면 테슬라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 저는 이 테슬라가 올해 6월부터 오스틴에서 FSD 시행을 하고요.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직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럽과 그리고 중국에도 런칭을 할 것이고, 미국 이후에 유럽, 중국 런칭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네, 테슬라로부터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저가 모델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하겠다. 이거 언제부터? 2016년, 2007년부터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도 저는 지금부터는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 땡겨는 게 평균이고요. 고평가된 기업들 혹은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난 기업들은 10년 뒤에 밸류에이션도 땡기는 경우가 꽤나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자율주행과 저가형 모델 출시는 지금 정도면은 주가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먼 미래에는 결국 옵티머스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도 대장주는 결국 테슬라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유니트리, 유비테크, 샤오펑 이런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지만, 결국 소프트웨어 싸움, 그러니까 자율주행 싸움, AI 싸움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2030년대 이후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런 시장 개화를 2030년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후년 정도 가면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가치도 주가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정도의 가치를 반영했을 때 이 테슬라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년 뒤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 거 가지고 주가가 40% 정도 폭락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올해 4월, 5월쯤에는 모델 Y 주니퍼가 출시될 것이고, 참고로 모델 Y는 테슬라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이 새로운 차기작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판매량을 급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역시나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중국 쪽에 좀 비중을 실음으로써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부터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질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100억짜리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올해 6월부터 본격화될 자율주행 모멘텀과 뿐만 아니라 오스틴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중국으로 뻗어나갈 이런 자율주행 글로벌 시장이라던가, 혹은 더 나아가서 옵티머스라던가 저가형 모델을 통한 로보택시 사업까지 이제부터는 주가에 서서히 반영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고점 대비 약 40% 가까이 빠진 지금이 조금씩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자율주행 그리고 저가형 모델, 로보택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드렸고, 샤오펑 혹은 유비테크, 호라이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